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입니다. 과장님, 혹시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으세요? 저는 사과를 제일 좋아해요. 특히 요즘 시즌에 사과 너무너무 맛있죠. 한 말씀은요? 요즘 시즌이라고 하니까 가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찐밤이라던가 뭐 홍시 그리고 배 이런 류들이 많이 생각나네요. 사과, 홍시, 배 하니까 역시 가을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을을 맞아서 추석 특집 제철 과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은근히 과일, 제철 과일 굉장히 잘 먹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제철 과일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일단은 잘 알아보고 먹여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어도 되는 것들 중에서는 아이들한테 꽤나 이로운 과일들도 있답니다. 우리가 2019년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과일 제철 음식 순위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1위는 사과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죠. 섬유질이 많고 무기질이 많아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요. 소화도 잘 되는 데다가 칼로리도 그다지 높지가 않답니다. 항산화 작용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금상첨화인 과일이 될 수가 있겠죠. 단 씨앗과 씨방은 잘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주변 조직에는 이제 청산가리하고 비슷한 시화나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드시기 전에는 꼭 잘게 잘라주시는 것, 그리고 칼륨과 당분의 함량이 굉장히 많은 과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부전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위로는 이제 추석하면은 나무 위에 달려있는 감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감 같은 경우에는 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올려줄 수 있고 식감이 아주 부드러운 홍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도 매우 좋아하는 과일일 수가 있는데요. 단 이 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변비가 올 수도 있는 데다가 감 씨앗 같은 경우에는 자두씨, 복숭아 씨하고 함께 대표적인 씨앗 이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제거를 하고서 먹여주시는 것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3위에는 이제 배가 올라와 있는데요. 배 같은 경우에는 기침과 가래에도 좋고 이제 소화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맛도 굉장히 있고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은데 사과하고 비슷한 이제 문제 사항들이 있으니 씨앗 그리고 씨앗 주변의 조직을 잘 제거를 하고 껍질도 제거를 하고 잘게 잘라주실 것, 그리고 당뇨 환자와 친구들 환자는 조심할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인기 순위 4위에는 우리 한별쌤이 좋아하는 밤이 있는데 군밤하고 찐밤, 이 날씨가 선선해지면 너무 맛있잖아요. 이 밤이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요. 5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데다가 견과류 중에서는 지방 함량이 높지 않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다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다만 밤 같은 경우에도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겉껍질이든 속껍질이든 매우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덜 익은 밤이나 아니면 생밤 같은 경우에는 소화하기 어려운 데다가 아이들이 꿀떡 삼켜버리면은 그대로 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익혀가지고 잘게 이제 메쉬를 해주셔서 먹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칼로리가 높아요. 군밤 먹고서 살쪄가지고 오는 친구들 꽤나 있으니까 아주 소량만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위에는 이제 은행이 올라와 있는데요. 은행을 구워가지고 맛소금 솔솔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죠. 그러나 사람도 하루에 10개 이하로 먹이라고 알려져 있고,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사람보다도 이 은행의 독성에 매우 취약한 편이에요. 한 개만 먹더라도 그 중독 물질에 의한 신경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 은행의 열매 같은 경우에는 밝기만 하더라도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예 접촉도 피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위 같은 경우에는 제사상에서 빠지지 않는 대추가 올라와 있고요. 대추 같은 경우에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뭐 심신의 안정이라던가 뼈의 건강, 빈혈의 개선,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단 잔류 농약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씻어서 주셔야 되고요. 꼭 유기농이나 무농약 제품을 구하셔가지고 먹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과장님, 급여 시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급여 전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과일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공통사항으로 이제 껍질하고 씨앗, 그리고 뭐 꼭지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하시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나 사과나 이제 감, 배 같은 경우에 사람이 먹을 생각으로 이렇게 크게 잘라놓은 것들 꿀떡 삼키고서 이물이 되어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물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이 말랭이류들이 있어요. 특히나 감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말랭이류는 무조건 피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음식물이든지 알러지 반응
증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알러지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매우 조심하시고 아주 소량만 주신 다음에 반응을 잘 살펴보실 것, 그리고 하루 필요 칼로리의 10%를 절대 넘지 말 것. 왜냐하면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제 완전 식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사료 등을 통해 가지고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추석 시즌이나 아니면 추석이 끝나고 바로 전을 먹고 구토나 설사 등을 동반해가지고 내원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추석에 애기들이 먹지 못하도록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췌장염을 앓을 수도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안녕. 진짜로 안녕. 안녕.